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노로 아이폰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제가 봤는데 일단 7, 8, 10 한번 후보군이 있었는데 8부터는 홈 버튼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너무 간단해요. 일단 아이폰 같은 경우가 초보자분들이 재미를 붙이시기에 딱 좋은 모델링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 만들어 놓고 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라서 오늘은 빠르게 아이폰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고 렌더링까지 하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단 구글에서 영어로 아이폰 7 CAD 검색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치수가 있는 도면을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저처럼 그냥 대충 만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지 중에서 적당히 쓸만한 거, 일단 전제 조건으로는 앞면, 뒷면, 탑, 프론트, 사이드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이미지를 구하셔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줍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33 저장을 해주시고, 라이노에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야겠죠.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불러서 33, 그 다음에 0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에 커서가 생기면 Shift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불러줍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지를 가져오면은 이미지의 트랜스퍼티를 조절하는 게 좋아요. 이쪽에 있는 머테리얼 가셔서 여기 트랜스퍼 TR 적혀 있는 것을 쭉 눌러주셔서 그림도 보이고 그리드도 보이고 그 정도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일단 아무 위치에다가나 위치를 해주시고 뉴 레이어 눌러서 이미지, 그 다음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클릭해서 체인지 오브 오브젝트 레이어 눌러서 이렇게 숨겼다 켰다 잠궜다가 풀었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쭉쭉 만들어 나갈 건데, 먼저 지금은 잠궈놨어요. 잠궈놨는데 제가 박스를 하나 그려보면은 그 다음에 이미지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장 갖다 놓고 해도 되지만 시간이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포토샵에서 이걸 딱딱 맞게 잘라서 앞면 뒷면 겹쳐 놓으시고, 이 오른쪽 면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라이트 뷰에서 불러주시고, 그런 식으로 각 뷰별로 붙여 놓으시면은 훨씬 만드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저는 습관이 탑 뷰에서 자꾸 만들게 되는데, 기본은 세우신 다음에 프론트 뷰에서 앞면을 만들어야겠죠. 이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갤럭시 6 엣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 센터 C 엔터, 그 다음에 R 라운디드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0점을 찍어 주시고, 대충 그림을 보고 맞는다 싶으면은 클릭해 주시고, R 값도 비슷하다 싶으시면은 클릭 해서 맞춰 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조금 조정을 해 줄게요. 얘를 이제 보기 좋은 위치로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론트에서 작업할 거는 다 끝난 건데, 아이폰 모델링 하신 분이 또 의도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 잡아주시고 돌출을 해주세요. 두께는 도면에 치수 있으신 분들은 치수에 맞게 돌출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일단 감으로 뽑아 볼게요. 8.85mm, 아이폰이 실제 1cm 안 되겠죠 당연히. 8.85인데 애매하니까 8mm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치수감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필렛 같은 거 주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아이폰. 이제 옆에 후면에서 보시면은 곡률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거의 여기 위에 그 평평한 면이 없을 정도로 동그랗게 돼 있죠. 그렇단 말은 얘를 4mm 4mm로 여기 있는 필렛을 눌러주시면 된다는 건데, 4mm가 되면은 하시고 터지시면은 조금 낮추셔도 되는데, 이런 간단한 거는 연산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 됐죠. 아이폰 다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이제 디테일 작업을 할 건데 정말 쉬워요. 여기가 이제 액정
액정 부분이니까 여기도 사각형 눌러주신 다음에 C 엔터, 0 엔터. 그래서 어느 정도 액정의 크기를 잡아주시고, 액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이 후반부에 렌더링이 나오는데 렌더링 할 때 어떻게 액정처럼 보이게 하는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이게 아마 센서 같기는 한데 이거 넣으실 분들은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 빼실 분들은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도면에 보이는 대로 동그라미를 다 그려주세요. 다 그려주시고 얘도 C 엔터, R 엔터 하고 중심점에서 두께 잡으신 다음에 굴려서 수화기 수신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버튼도 여기서 클릭해서 대충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선을 보이는 거는 다 준비를 해주세요. 요게 아마 앞면이겠죠. 요게 뒷면이니까. 뒷면의 사과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AI 파일이 있으면 라이노에서 임포트 하시면은 우클릭해서 요거 임포트 우클릭해서 여시면은 AI 파일, 일러스트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과 모양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게 따로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요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면 됩니다. 처음에 그리실 때는 너무 완벽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선택하신 다음에 F10 눌러서 편집점으로 잡아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간혹 편집점 안 켜지신다고 F10이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요걸 눌러도 켜집니다. 여기 오른쪽 거예요. 포인트 온 오프가 있죠. 그래서 온 오프 해주셔도 되고, 단축키는 F10이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Fn키를 눌러야지만 F10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Fn을 한번 누르신 채로 F10 눌러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과 모양 대충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282 F10 편집점 조정. 이번 영상은 사실 뭔가 배우신다기보다는 모델링에 재미를 붙이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별거 아닌 기능만 써서 만드는데 되게 금방금방 그럴싸한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C, R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굴려주시고, 조금 크다 싶으시면은 2D 스케일 활용해서 맞춰주시고, 원 2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이쪽으로 옮겨와야 돼요. 요 본체를 사진을 제가 잘라놨다면은 계속 쓸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저처럼 나중에 옮겨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한 가지 생각을 조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액정부는 뒤에 액정의 화면 표시를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수화기 부분이랑 이 센서 부분도 똑같이 작업을 해주실 분은 해주셔도 돼요. 다만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수화부와 센서부는 실제와 약간 다르게 만들도록 하고 액정 부분에서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얘를 투영을 하셔도 되고, 투영이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옮겨 오신 다음에 돌출을 해주세요. 돌출을 해서 얘를 잘라줍니다. 스플릿해서 이 돌출된 거로 자른다. 필요 없는 거 지워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액정부가 떨어지겠죠. 얘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글라스 유리로 해놓고 레이어를 바꾼 뒤 색상을 바꿔줍니다. 다음에 숨겨둘게요. 다음에 여기 투영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디플리케이트 보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뜯어진 면이 알아서 커브를 하나 따줍니다. 이거를 M 엔터 무브를 써서 살짝만 뒤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거 옮길 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으면 좋은데 로프트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단 얘는 여기는 캡 갖다가 막아줄게요. 막아주신 다음에 얘에서 한 번 더 여기 디플리케이트 보더를 눌러서 선을 따주시고,
복사, 아니 두 개를 같이 잡으신 다음에 LOFT, 그러니까 로프트의 약자예요. 약자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죠. 플레임, 로프트를 쳐줍니다. 그래서 로프트를 한번 하시면은 에로 엔터만 쳐도 로프트가 돼요. 근데 처음에 에로만 치면 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로프트를 한번 실행하시고 하시면 아마 로프트로 바뀔 겁니다. 선택, 쉬프트 선택, 쉬프트 선택, 컨트롤 J 조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액정보는 되고, 아까 만들었던 유리는 여기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벌써 아이폰이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 건데, 버튼을 만들 때 먼저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겹친다면은 나중에 조금 모양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살짝이라도 위로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투영을 해서 이번엔 잘라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그냥 클릭을 하신 다음에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선을 잡습니다. 투영을 누릅니다.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얘를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필요한 거 컨트롤 눌러서 빼주시고 선택된 쓸데없는 거를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작업을 해주시고 얘 클릭하고 스플릿 선으로 잡아줍니다. 그럼 이 버튼이 똑 따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딱 닿았을 때 살짝 움푹 들어가듯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만들 건데,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에리어 센터리어드 센트로이드 눌러주시면은 중심점을 잡는데,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얘는 아마 원이니까 센터점이 잡힐 거예요. 포인트 클릭하셔서 이렇게 센터에다가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방금 제가 포인트 클릭해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센터점이 잡히는데, 요게 안 뜨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에 제 깜빡이는 5스냅, 한글판으로는 개체 스냅일 거예요. 이걸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 센터 가운데 점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은 커서를 원을 따라 돌 때 툭툭 갖다 붙어요. 이런 식으로 클릭, 센터를 잡아주시고, 이 버튼부의 면과 요 두 선만 남기고 다 숨겨 보겠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클릭 길게 해서 전구에 반전 눌러주시면 얘 빼고 다 없어져요. 잠겨 있는 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얘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레이어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점을 살짝 내려서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 만들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 선을 움푹 들어가게 작업을 해주시고, 여기 있는 리볼브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서피스 from 3, 5, 4, 3, 5, 4 코너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길게 눌러주신 다음에 리볼브 선택해 주시고, 셀렉트 커브 투 리볼브, 돌릴 회전할 선 커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됐으면 엔터를 눌러주세요. 스타트 리볼브 액시스, 돌릴 축을 선택해 주세요. 시작점, 끝점은 이쪽 수직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앵글이 0도로 돼 있죠. 이게 혹시 딴 각도로 돼 있는 분들은 0 엔터를 쳐주셔야 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60, 이게 혹시 180이나 90도가 돼 있는 분들은 역시 360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버튼부가 완성이 됩니다. 빼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버튼부가 나오겠죠. 버튼부 재질도 사실 얘랑 똑같으니까 지금 키샷에서 렌더링 할 거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같이 두시면 되고, 이 상태로 두면은 나중에 렌더링을 했을 때 너무 매끈해서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렌더링을 위한 거지 실제 제품도 유격이 있긴 있겠죠. 어쨌든 살짝만 줄여줄게요. 이거를 3D 축을 누르신 다음에 점을 클릭을 하시고 0.99 하면 1% 제가 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짝 띄워줍니다. 그리고 얘 잠깐 숨기고, 이렇게 띄워져 있으면은 얘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어색하지가 않겠죠. 돌출을 해서 익스트루드 클로즈드 플래너 커브 눌러주신 다음에 선택, 엔터. 방향은 이게 저처럼 양쪽으로 나오시거나 한쪽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보스 사이드를 한쪽으로 노로 해주시면 한쪽이 나오고, 이거는 솔리드를 노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제가 아까 그렸던 버튼보다 똑같이 해도 되고 살짝 깊이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Surface from Planar Curve 안쪽을 막아줍니다. Shift 클릭, Ctrl J 합쳐주신 다음에 버튼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홈 버튼도 작업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전화기 수신부, 이거는 실제 같은 경우는 아이폰 위에 전체적으로 글라스가 씌워져 있는데
그거까지 표현하려면 약간 손이 많이 가요. 그거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액정 만들 때처럼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어 주신 다음에 나중에 유리를 씌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귀찮으니까 구멍을 뚫을게요. 다 같이 뚫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돌출을 해서 그만큼 빼주시고 오른쪽에서 돌출된 솔리드 잡아주신 다음에 살짝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뺄 건데 이것도 단차가 있어야지 좀 나중에 디테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차집합으로 얘네를 빼주는데 빼신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다시 오른쪽 클릭을 길게 하셔서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왼쪽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 바깥쪽 선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빼시면 돼요.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빠집니다. 안쪽 선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다 잡고 엔터를 눌러서 복제 된 상태에서 아직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J 눌러서 선들을 다 합쳐주세요. 이렇게 각각 합쳐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센터점 잡는 기능 있었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는 여기다 빼놨어요. 이 아이들의 센터를 모두 잡아줍니다. 왜 잡냐? 얘네도 다 이번엔 오른쪽 길게 해서 2D 스케일로 0.99 다 조금씩 99%로 1%씩 줄여줄 거예요. 1%씩 줄인 아이들은 다시 돌출을 해서 같은 선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렌더 뷰로 봤을 때 티가 나요. 이렇게 티가 나면은 나중에 티가 날 확률이 높겠죠. 참고로 렌더 뷰랑 쉐이더 뷰 여기 있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R, 컨트롤 알트 S, 컨트롤 알트 W 누르시면은 단축키로 할 수가 있어요. W는 와이어프레임, S는 쉐이드, R은 렌더 뷰입니다. 가장 작업하기 편한 거는 기본적으로 쉐이드 뷰니까 컨트롤 알트 S를 눌러서 쉐이드로 바꿔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0.99 0.99 두 가지 모두 돌출 렌더 뷰로 확인을 해보시고 티가 나면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진을 불러오시고 락을 풀어줍니다. 이거 락을 푸는 이유는 뒷면이 아니라 옆면을 작업하려고 한 건데 일단 뒷면부터 작업을 할게요. 다시 락을 걸고 전체를 잡으신 다음에 컨트롤 G 눌러주시면은 그룹이 돼서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놓고 얘를 이렇게 무브를 해서 이동을 시켜도 되고 이미지 락을 푸신 다음에 이미지를 움직여도 되는데 저희는 지금 여기다 사과 그림 갖다 놨었죠. 그러니까 저 그림에 맞추기 위해 이미지 락을 걸고 얘를 옮길 거예요. M 엔터 해서 적당히 이미지가 겹쳐지는 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투영을 시킬 거예요. 아까처럼 선 먼저 잡으시고 투영 누르시고 핸드폰 엔터. 옆에서 보시면은 제가 필요한 거는 뒷면이니까 얘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요 선만 제외하시고 딜리트. 그 다음에 여기서 쉐이드 잡아주신 다음에 플릿을 해줄 거예요. 사과가 잘렸습니다. 사과가 뚫고 나왔어요. 뚫고 나오면 좋지가 않아요. 이게 스플릿을 했을 때 딱 겹친다면은 딱 맞는다면은 이렇게 사과 앞쪽만 잘려야 되는데 지금 뒤쪽이 같이 계속 잘리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그룹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룹을 컨트롤 시프트 G로 풀어놓고 한번 잘라 볼게요. 잘리지도 않네요. 이럴 때는 그냥 얘네 돌출시키세요. 아마 살짝 어딘가 오차가 있어서 잘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출을 하신 다음에 돌출된 서피스를 모두 잡아주시고 이 사과 어디 갔니?
살짝 이동시켜서 플릿, 사과, 그리고 얘네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 잘린 서피스들을 잡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 뉴 레이어 해서 뭐 로고 라고 작업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컬러는 아무 색깔이나, 이건 렌더할 때 색깔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래쪽에 구멍 3개. 저는 이런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저는 뭐 아이폰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이크인지 뭔지 있나봐요.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을 파주겠습니다. 얘네는 홈만 파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렌더뷰로 확인을 해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카메라, 애플의 카툭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브해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돌출 조금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보실 때 이렇게 겹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도면상에 겹쳐 있는데 실제로 카메라가 이렇게 겹쳐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핸드폰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옮겨서 여기다가 합집합을 해줄게요. 네, 합집합이 됐습니다. 카메라의 디테일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동그라미에서 렌즈 그린 다음에 액정 부분처럼 똑같이 파주시고 유리를 덮어주시고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뭐 저는 역시나 귀찮으니까 일단 렌즈는 없는 걸로 하고 여기에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0.64 0.3 정도로 필렛을 주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0.3 4가 됐어요. 그 정도로 필렛을 줘서 어느정도 마감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도 완성. 요 뒤에 있던 거는 아마 플래시오랑 뭐 그런 것 같아요. 얘네도 스플릿 해서 잘라주시고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얘네를 돌출을 해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돌출을 하겠습니다. 확인할 때 솔리드 노로 해주시고 보스 사이드 노 그래서 안쪽으로 일정 두께를 파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세요. 쉬프트를 클릭한 채로 전부 잡아서 컨트롤 J 결합을 해주시고 얘가 면이 빨갛게 뒤집히는 모양은 이 액정 부분 뚫려 있어서 그래요. 보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면을 플립으로 뒤집어 주세요. 다음에 여기도 뭐 유리로 한번 막아 볼까요? 막아 볼게요.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해서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면 그 면만 부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옆에서 저처럼 이렇게 잡고 움직일 때 지금 프론트 뷰를 보시면은 이 원이 왔다 갔다 해서 막 이상한 데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막으시려면은 프로젝트 아래쪽에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 보시면은 그런 일이 없이 딱 수직 수평 이동만 하게 됩니다. 얘도 글라스로 체인지 오브젝트 해주시고 여기는 다시 얘랑 얘는 결합. 다음에 또 부셔서 오른쪽 클릭이에요. 왼쪽 클릭이 아니라 오른쪽 클릭으로 잡아서 부숴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무브의 단축키 M 엔터 다음에 수평선상으로 이동 그리고 글라스로 체인지 오브젝트 다음에 안쪽에서 얘 컨트롤 J 눌러주시면은 플래시 부분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마저 다 파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버튼 같은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 버튼이나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제가 오른쪽에 전원 버튼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 선택하실 때 버티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그려주시면은 예, 여기 프론트 뷰에서는 깊이가 안 보이지만 사이드 뷰에서는 깊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버티칼은 잘 안 쓰는데 쓸 때가 있을 거예요. 얘도 필렛을 줬어야 되는데 일단 길이를 한번 재볼게요. 1.2니까 0.6 정도
잡아주시고 돌출 해주시고 이동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삽입을 해주시고 얘도 완성도 있게 하시려면은 차집합으로 한번 빼주세요. 빼주신 다음에 안쪽 선을 아까처럼 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J 가운데 중심점 찾아주시고 이게 방금 결합이 안 된 거는 이렇게 확대를 계속해도 안 될 때 여기 있는 요 돋보기 모양 점점점 있는 걸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확대가 잘 돼요. 여기 선을 안 따서 그 결합이 안 된 겁니다. 얘도 따주시고 결합해 주시고 당연히 위에도 안 돼 있겠죠. 여러가지 명령을 실행하실 때 닫힌 커브가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클릭한 채로 드래그를 왔다 갔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줌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시고 모든 선을 결합하신 다음에 중심점 잡아주시고 다시 9 이번에 10% 정도 줄여볼게요. 먼저 클릭하고 9 9분에 아직도 9 너무 작네요. 그냥 97 이 정도에서 돌출. 그 다음에 필렛을 살짝 줄게요. 아까 0.3 필렛을 카메라에 줬었는데 얘도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까지만 작업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모델링 작업은 끝이에요. 지금 27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아이폰은 기하학적인 디자인의 끝을 보여주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키샷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작업할 게 있는데 일단 얘네는 다 같은 재질이라고 보고 이 센서들만 얘네가 어떻게 땄더라 컨트롤 쉬프트 G를 눌러서 이제 그룹을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센서랑 수신부만 다시 레이어를 만들어서 센서 잡아주시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컬러를 바꿔줍니다. 얘네는 검정색으로 나도 다르게 표현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레이어 작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글라스 안에 얘 부셔져 있네. 얘랑 얘 결합해 주시고 얘 잘라서 컨트롤 J 이 안쪽 면 하나를 떼주세요. 여기다 액정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뉴 레이어 해서 디스플레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오브젝트 해서 색깔을 바꿔주시고요. 글라스 풀어주시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이폰 월페이퍼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핸드폰 액정 사이즈에 맞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든 거는 아이폰 7이죠. 7. 요게 지금 아이폰 10 이미지인데 저게 마음에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요걸 쓸게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알아서 저장을 해주시고 이제 키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일 열기 해서 저장을 먼저 해야 돼요. 세이브 제가 1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1번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파일 열기 1번 가져오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조금 뒤집혀 있네요. 그러면은 모델 이동 눌러서 위로 들어주시고 살짝 세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바닥에서 살짝 들어줘야지 이렇게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은 이게 땅을 뚫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렌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부터 이제 작업 시작입니다. 먼저 글라스를 선택해서 아무거나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파트 숨기기 그러면은 이제 글라스가 숨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쪽 면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재질 편집을 눌러주신 다음에 텍스처 확산 선택해서 바탕화면에 아까 불러온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매핑이 되죠. 스케일 조정 같은 거는 여기 크기 및 너비 같은 데서
너비랑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미지 크기가 변할 거예요. 지금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딱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주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파트 숨기기 취소. 그러면 그림, 이러면 액정이 하나 나와서 살짝 그림자가 이제 빛이 반사가 돼서 두 겹으로 보이죠. 이제 바깥면에 유리가 하나 있다는 게 확실한 느낌이 들고 안쪽 면에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핸드폰 같은 경우가 플라스틱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플라스틱에서 이쪽 샤이니, 하드 샤이니 쪽을 써주시는 게 깔끔하게 잘 떨어져요. 이게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애매한 재질 같은 게 모양도 안 나오고, 하드 러프 같은 경우는 그냥 매트한 재질인데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드 샤이니 쪽이 제품 디자인에서 쓰시기에는 가장 좋은 컬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해주시고, 글라스는 아까 제가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놨기 때문에 뒷면도 알아서 이렇게 글라스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럼 애플 로고는 멋있게 빨강색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센서부도 글라스로 처리를 해줄게요. 글라스인데 센서는 살짝 어두운 글라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은 아이폰이 완성되게 됩니다. 환경 같은 경우도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봐주시면 되고, 사실 뭐 크롬 같은 거, 크롬 재질이 아이폰에 실제로 있을 거예요. 이런 띠 같은데, 그런데 하시려면은 라이노에서 이 오른쪽 클릭으로 하나하나 떼어내신 다음에 그런 애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상세한 핸드폰 모델링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올린 갤럭시 S6 엣지 모델링이 있는데 그 렌더링 편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렌더링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